2004년 픽사가 처음으로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 때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이모를 찾아서까지 픽사의 상상력은 언제나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했을 때 열리는 가능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의 입장이면 어땠을까? 무서운 몬스터들은 사연 없을까? 어항 속 물고기는 어떤 사연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데 벼랑간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 2000년 초반부터 본 슈퍼히어로 붐에 편승하는 건 아닐까 의심도 됐죠.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픽사의 작품 중 베스트를 꼽으라면 바로 이 인크레더블과 업입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인간이 주인공인 영화들이네요. It's time to make some wrong things right. 픽사의 20번째 작품 인크레더블2가 1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Bye, sweetie. I'll watch the kids, no problem. 결론부터 말해 인크레더블2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1편 못지않은 재미와 기발함으로 무장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14년을 기다린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크레더블2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만족스러웠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놓쳐선 안 될 첫 번째 포인트, 악당이 멋져야 영화가 산다 입니다. 우리는 못 보던 것들을 볼 때 빠져듭니다. 대신 너무 낯설면 도리어 실패할 수도 있죠. 익숙한 가운데 새로움이 성공한 속편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screen slater interrupts this program for an important announcement. 인크레더블2에 새롭게 등장한 악당은 스크린 슬레이버입니다. 그는 전파를 해킹하고 미디어를 이용해 사람들을 최면에 빠뜨립니다. 미디어의 어두운 속성을 구현한 악당인데 이 악당의 정체성은 1편과 마찬가지로 영화 전반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크레더블 1편 이후 신드롬을 멋지게 물리쳤고 다시금 히어로의 소명에 눈을 떴지만 여전히 히어로 활동은 불법이고 집은 아예 날아갔으며 그나마 있던 지원 프로그램도 끊기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히어로의 낭만을 품고 있던 글로벌 통신기업의 CEO 윈스턴 데버가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I was approached by this tycoon. Wants to talk about hero stuff. 그는 히어로가 여전히 불법인 이유가 정치가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편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본 모습이 전달되지 않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홍보 활동을 돕겠다고 합니다. We need you to share your perceptions with the world. 이와 같은 구성은 망나니 히어로가 대중적으로 어떻게 포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영화 행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미디어를 이용해 만들어진 악당은 아이언맨 3의 만다린도 선보인 바 있죠. Some people call me a terrorist. I consider myself a teacher.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어떻게 잘 포장하는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번 작품의 갈등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 가능합니다. 명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디어의 힘과 부정적인 측면, 다른 하나는 법을 지키느냐, 법에 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히어로가 초법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통제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많은 히어로 영화에서 주요한 테마였습니다. 왓츠맨에서는 히어로 관리법을 어두운 세계관에 녹여 그려냈고 While a great many people see you as a hero, there are some who'd prefer the word vigilante.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는 말 그대로 히어로들끼리의 전쟁을 그렸죠. 특히 다크나이트에서는 법 바깥에서 어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히어로라는 폭력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을 떠나야 하고 법을 고치려고 법을 어겨야 하는 모순, 시스템의 통제와 치외 법권의 대립, 아마도 히어로라는 정체성으로 던질 수 있는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인크레더블2도 그 질문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건드립니다. You've got to, so our kids can have that choice. 여기서 윈스턴 데버는 배트맨의 트라우마 등을 연상시키는 남자입니다. 악당에게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설정 등이 대표적인 오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배트맨이 어둠의 히어로가 되지 않고 CEO로 성장했다면 딱 데버가 되었을 겁니다. 1편이 007, 전격 후린트 고고작전 등 60년대 스파이물들을 뼈대로 했다면 2편은 미디어의 이중적인 속성을 기초로 하여 히어로와 악당의 대립각을 만듭니다. 성공의 핵심은 영화가 던지는 질문과 주제, 악당의 존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인크레더블2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어려운 이 과제를 너무 어렵지 않게 해냅니다. 이 영화에서 놓쳐선 안 될 두 번째 포인트, 시대를 읽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역발상의 근본은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볼 때 브래드 버드는 믿어도 좋은 감독입니다. 1999년 아이언 자이언트는 물론이고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를 맡았을 때도 브래드 버드의 핵심은 특별한 소재, 특별한 상황을 제시하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픽사의 모티브이기도 하죠. 2004년 선보인 인크레더블 1편은 슈퍼히어로 자체가 일종의 직업이라면 이란 상상력으로 시작해서 일하는 슈퍼히어로, 평범한 생활을 해야 하는 슈퍼히어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슈퍼히어로를 제시한 거죠. 인크레더블 역시 당대의 변화에 나름대로 화답했다고 봅니다. 중산층의 붕괴, 가장의 실직, 생계의 피로 등 미국 사회의 현실과 어둠이 녹아있죠. 이렇게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호응하는 일면은 2편에서도 유지됩니다. 영화상 1편에서 바로 이어지는 배경이지만 그 사이 우리에겐 벌써 14년이 지났으니까요. 2편에서는 일하는 여성과 육아하는 남성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고 보니 잊고 있었죠. 가정에 매진하느라 은퇴하긴 했지만 일라스티걸도 탁월한 히어로입니다. 일라스티걸이 바깥에서 히어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이 인크레더블은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며 아내를 돕습니다. We will both be great. 그런데 막상 해보면 집안일이란 게 만만치 않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어떤 슈퍼히어로 활동보다 어렵습니다. 딸 바이올렛은 한참 예민한 시기이고 아들 대쉬의 숙제를 도와주려니 교과 과정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They want us to do it I this don't way. know that way. Why would they change math? Math is it's math. okay, Math Dad. is math. 그냥 아기를 돌보는 것도 피곤한데 다양한 슈퍼파워를 지닌 잭잭을 돌보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Closing. 영화는 히어로 합법화를 위해 악당과 싸우는 일라스티걸의 활약만큼 인크레더블의 집안일을 비중있게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내고 다 때려치고 싶을 법도 한데 인크레더블은 불가능에 도전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실은 일라스티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부터 주부로, 엄마로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요. 역전된 성 역할을 통해 영화는 정해진 역할이라는 것도 일종의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성 역할을 역전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Brace yourselves! 인크레더블은 1등 히어로라는 자부심, 히어로 활동의 통제권을 아내에게 뺏기고 처음엔 속쓰려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활동이 히어로 합법화라는 자신의 소망과도 연결되니 어쩔 수 없이 참죠. 윈스턴 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후반에 밝혀지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는 건 사실 동생인 에블린 데버죠. 윈스턴 데버의 건물 꼭대기에 처음 올라가는 장면에서 영화는 구름을 뚫고 고층까지 올라가는 풍경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구름 밑의 풍경, 다시 말해 현실이 있지만 데버의 공간에서는 구름 위의 건물 꼭대기들, 그러니까 이상과 낭만들만 보이는 거죠. 물론 그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만큼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영화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좋다는 식으로 묘사되진 않으며 나름의 균형을 맞춰 나갑니다. 이 영화에서 놓쳐선 안 될 세 번째 포인트, 잭잭 대 너구리 대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의 얼개와 주제의 연결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단한 터대 위에서 우리가 진짜로 즐기는 게 무엇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잘 만든 영화라고 딱딱하게 심각한 메시지만 늘어놓으면 재미없죠. 특히 애니메이션에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크레더블2의 진짜 매력은 다양한 히어로들이 개성 넘치는 슈퍼파워를 사용하는 볼거리들입니다. 히어로 합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여러 히어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나중에 이들과 인크레더블 가족이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11호에 버금가는 히어로들의 난투를 빠른 호흡으로 선보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하이라이트이자 히든카드, And the baby is Jack Jack. 전작을 보신 분들은 잭잭이 마지막에 여러가지 능력을 각성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파격적인 설정은 팬들의 요청에 힘입어 2005년 잭잭의 공격이라는 단편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베이비시스터가 하룻밤 동안 잭잭의 다양한 초능력에 시달리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건 인크레더블이 고스란히 다시 겪습니다. You have powers. Yeah, baby. 17개월 된 아기 잭잭은 무려 17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세어보는 것도 재밌는 일 중 하나일 겁니다. 서사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잭잭과 너구리가 싸우는 장면일 겁니다.
씬스틀러 같은 이 장면은 그 자체가 따로 구성된 단편 영화나 다름없습니다. 잭은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는 영화에 웃음과 활기를 부여하는 트릭스터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기 있는 캐릭터가 뭔지 알고 있는 브래드 버드 감독의 전략적인 접근이기도 하죠. 인크레디블2는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영화입니다. 히어로의 정체성이라는 잘 다진 기초공사를 골격으로 한 후 시대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친숙한 재료로 외벽을 세우고 잭 등 기발하고 귀여운 액션을 통해 꼼꼼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토이스토리 2편과 3편 이후 이렇게 만족스러운 속편은 오랜만입니다. Hey, little baby. Where are your parents? 환상의 세계와 너무 평범해서 지루하게 짝이 없는 세계 사이를 춤추듯 오가는 영화. 브래드 버드 감독은 인크레디블2를 정확히 자신의 목표 지점에 안착시켰습니다. 히어로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건 우리도 히어로처럼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닐까요? 14년 기다린 보람이 있는 영화. 오늘 썸 타본 영화 인크레디블2였습니다.